안녕하세요.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게 많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과연 저도 이제 잘 살 수 있을까? 별일 없이 무난하게 괜찮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습니다. 뭐 저축을 해야 된다, 절약을 해야 된다. 좀 아끼면서 잘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지금처럼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닥쳐올 때그 하시다 스가코의 오싱이라고 하는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도 하시다 스가코라고 하는 분의 그 오싱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이제 3권을 읽고 있거든요. 3권, 3입니다. 3권. 근데 이 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낸다. 이런 건데요. 뭐 시련과 고난 끝에 이룬 값진 성공신화 이야기입니다. 뭐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.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언제든지 온다라는 거죠. 하지만 사람은 인간의 앞날을 모르는 법이라고 합니다. 역경이 오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결심을 단단히 심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역경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. 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1920년대 되게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. 한국도 마찬가지고요. 1950년대 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 식사하셨습니까? 라는 말이 인사말이었죠. 왜?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. 이 오싱이라고 하는 이 작품 안에서도 무밥이라고 하는 이제 밥이 나옵니다. 뭐 배불리 먹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쌀이 부족하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만든 밥인 것 같습니다. 예. 뭐 이 오싱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의 그 여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굶고 힘들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지만 식모로 팔려가죠. 그리고 그 식모 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았습니다. 뭐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았죠. 지금같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예견되는 시대에는 오신과 같은 작품을 읽어보는 게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조직 개편도 많고 부서 이동도 많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심지를 굳게 내리고 일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.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. 깨우치기도 하고. 근데 참 남의 일을 해주면서 뭐 남의 돈 받아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.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일을 하면 그럼 쉽냐? 또 그렇지도 않죠. 내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하든 그 일 자체가 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불안과 경제 충격이 심하게 이제 확산이 되면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.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래도 생활비를 마련한다라는 거, 밥벌이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직장 생활을 21년째 하고 있지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그동안에 사고 친 게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. 부끄럽죠. 뭐 빚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는 게 저의 처지인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떻게 앞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참 난감하고 막막합니다. 뭐 장밋빛이 희망찬 아주 대단한 그런 기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. 뭐 승승장구하고 세계 잘 풀려서 승승 뭐 뭡니까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. 뭐 뒷방늙은이로 뭐 만연부장으로 뒤로 이렇게 내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희망이나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그만큼 또 책임을 또 덜 지기도 하죠.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더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궁핍해지면 이제 군더더기들이 많이 거칠 것 같습니다. 사람들과의 그 불필요한 관계들도 아마 줄어들 것 같고요. 뭐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차단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뭐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또 그만큼 또 실망하는 법도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앞으로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를 겁니다.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.0, 11월에 0.5를 올려서 3.5가 될 것이고요. 내년 초가 되면 또 0.5%를 또 올려서 4.0이 되고 4.5가 되고 5%가 되고 6%가 되는 일이 점점 더
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벌써 기준금리를 5.5%까지 올릴 거다라고 이제 언론에 퍼뜨리고 있죠.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. 근데 그 5.5%가 끝이 아닐 거다.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미국은 저축률이 높아서 금리 인상이 예상만큼 효과를 못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. 한국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.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부채 내관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. 언제든 터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괜찮아질 거야. 별일 없을 거야. 주가 많이 오를 거야.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갈 거야. 뭐 빚내서 집 사라 시즌2가 벌어졌으니까 가진 자들이 또 빚을 내서 집을 살 거야.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떠들어 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.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그 침체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질 겁니다. 뭐 올해 지금은 뭐 정권사의 PF 대출 뭐 내관을 얘기하지만 내년 말이 되면 정권사가 아니라 보험사의 PF 대출 내관이 또 이제 불거질 거라고 합니다. 가계부채, 기업부채, 정부부채 이 모든 부채가 천정부지로 5천조, 5,50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의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만 이 상태로 지금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대충대충 땜빵질하고 안일하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? 한국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뭐 이러한 대외 상황들을 잘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뒤흔들리지 않게끔 대비하고 움직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만이 제 자신과 우리의 제 자신과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.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일들이 점점 벌어질 겁니다. 연끌하고 비토한 사람들이 충격에 또 충격을 겪을 것이죠. 우리는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그런 사례를 봐왔습니다. 세상에 빚을 내도 큰 빚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. 뭐 빚내고 쉽게 부자가 되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.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제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? 직장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고 함부로 탐욕 부리지 않고 좀 더 신중하고 착실하게 사는 것.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10년, 20년간에 한 번씩 오는 아주 큰 자산 변혁기에 아주 조심스레 결정을 하는 것. 그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결정을, 그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모습을 갖추는 것만이 삶을 잘 유지시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